안녕 여러분. 오늘은 쌩얼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나 주근깨 같은 게 보이죠? 얘는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 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엄마가 이쪽에 조금난 요만한 주근깨를 없애려다가 잘못해서 의사가 너무 널찍한 부위에 주근깨가 없는 곳들도 수술을 진행을 하셔서, 그러니까 진료 차트를 보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셔서 뜻밖의 얻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화장할 때는 이거 가리는데 별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쌩얼에서는 이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완전 TMI였는데 그냥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요. 제가 도로시 내부 외부 구충약 먹이는 것을 항상 영상에서 보여주려고 매달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다른 거는 다 신경 쓰면서 몸에 안 좋은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는 내부 외부 구충약을 꼬박꼬박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인 측면과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여서 종합적으로 말을 해드리려고 해요. 원래 이 영상을 좀 예쁘게 영상용으로 얼굴을 꾸미고 찍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정말 영상 때문에 굳이 화장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예전부터 짧게 계속 천연 재료로 심장사상충 등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모으고 있었어서 그것들을 펼쳐서 좀 보면서 제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하트가드라고 제가 먹이는 흔히 사용하는 심장사상충 예방 및 내부 구충약으로 쓰이는 약에는 이버맥틴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흔히 추천해서 저 또한 매달 사용하고 있는 외부 구충인 프론트라인 플러스에도 피프로닐하고 메소프린이라는 그 살충제 성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충제 성분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저희가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쓰는 많은 약들도 과도하게 투여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독성을 안 띠는 약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모든 약은 일단 임상실험에 걸쳐서 독성 실험이 가장 우선순위 돼요. 과연 얼만큼을 투여해야지 강아지나 사람에게 독성을 띠는지는 정말 중요한 약 개발의 핵심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너무 과다하게 먹였을 경우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마라톤 대회나 이런 곳들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강아지에게 먹이는 약이 임상실험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얼만큼의 그 독성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예요. 왜냐면 저희가 기생충을 죽이려면 독성이 어느 정도는 기생충을 죽일 만큼은 뛸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하트가드는 강아지 체중의 1kg당 한 6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이버맥틴 성분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저희의 강아지가 심장사상충에 걸렸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은 우리는 여름에 오랜 산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집 안에 모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심장사상충은 그렇게 나의 강아지에게 위협이 될 리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심장사상충은 정말 주변만 돌아봐도 너무 흔히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만약에라도 내 강아지가 이 흔히 걸리는 심장사상충에 걸렸다고 하면은 1kg당 병원에서 그 사상충을 죽이려고 투여하는 양이 거의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을 한꺼번에
심장에 직접적으로 주사로 투입을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 심장사상충은 유충일 단계에서는 증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충이 자라서 심장을 옭아매면서 고통스러운 증상을 호소할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심장사상충을 죽이는데 엄청나게 거의 우리가 매달 먹이는 구충약의 60배 정도까지도 되는 약을 한꺼번에 투여를 하고 한 번만 투여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투여를 해야지 심장사상충이 나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심장사상충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도 되게 흔해요. 또한 완치가 됐다 한들 심장 기형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해요. 근데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구충약을 먹였을 경우에는 거의 100% 예방되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조그만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먹일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충약은 먹이지 않아도 천연 재료로 구충약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전한 성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제로 심장사상충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는 천연 재료들은 수유학 사이트 같은 도그스 내처럴리 그런 사이트들에서도 해외에서 전문가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성분들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임상실험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양을 얼마만큼 투여를 하고 어떻게 다른 성분들과 제조를 해야지 얼마만큼의 예방률을 나타내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심장사상충 약을 딱 먹였을 경우에는 거의 한 99% 몇 프로 예방을 한다라고 임상실험에서 나타나 있지만 만약에 천연 재료로 레시피를 잘 따라서 제조를 해서 줬다고 해도 정확하게 몇 퍼센트의 예방률이 있는지는 수의사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우선은 블랙 월넛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성분은 한국에서는 검정 색깔 호두나무의 겉껍질을 이용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블랙 월넛 헐, 그러니까 껍질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반려견의 독소를 클렌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나 소화기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으뜸 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 흑호두 껍질 성분이 기생충을 죽여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HWF, 이게 뭐냐면 Formerly Heartworm Free 라는 액체 성분의 보조제가 있어요. 얘네들은 반려견의 면역력을 자체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해서 야생에 있는 늑대들이 심장사상충 유충이 들어와도 성충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면역이 높은 늑대들은 전혀 심장사상충에 영향을 받지 않듯이 이 HWF라는 성분을 통해서 천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심장사상충을 극복하게끔 만들어주려고 넣는 성분이래요. 그리고 흔히들 많이 아시듯이 마늘이 들어가요. 우선 마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는 조금 달리 반려견에게 무조건 독성을 띠지는 않아요. 마늘은 조금 어느 정도 적정량을 꽤 많이 먹어야지 독성을 띠거든요. 반려견에게 조금 줬을 때는 좋은 효과들이 많기는 한 성분이 마늘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마늘도 적정량을 지켜서 줄 거예요. 다만 얘네들이 무엇을 하냐면 심장사상충 유충이 성충으로 자라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또한 마늘을 먹었을 때 반려견의 채취가 특유한 향을 띠기 때문에 모기나 이런 진드기 같은 다른 벌레들이 반려견의 채취 때문에 기피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들 사용하는 게 기네스 맥주예요. 특정 브랜드의 맥주여야 되는데 이 브랜드가 기네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네스 맥주에 있는 특유 성분이 심장사상충을 예방하고 죽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네, 이렇게 흔히 천연 심장사상충 예방하는 성분들이라고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제가 꼭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 흑호두 성분이 됐던 마늘 성분이 됐던 맥주가 됐던 적정량을 넘어서 반려견에게 줬을 경우에 강한 독성을 띠게 돼요. 이런 부작용과 독성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임상실험이 된 약과 어쨌든 똑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더군다나 이 약을 먹었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났다 해서 수의사에게 데려가도 수의사가 이 성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장사상충약이나 외부 구충약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강아지들도 극소수로 있는데 그런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다른 것으로 대체돼 있는 다른 약을 먹이면 돼요. 그것은 수의사분들께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바꿔주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반려견이 무조건 엄청난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 정도의 독성이 있는 약들이 아니에요. 한 번 먹었는데 큰 알레르기가 반응이 있었다 하면은 다른 것으로 바꿔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약들입니다. 왜냐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애초에 임상실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할지어도 너무 큰 독성이 나타나지는 않게끔 양 조절이 이미 되어 있는 약이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천연 성분들도 분명히 잘 사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해외에서 이런 자연법으로 예방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는 이런 자연치료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수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지역에 사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만들어 놓은 제품을 받아서 반려견에게 쓰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해외에서도 천연 성분들을 이용해서 구충을 할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그냥 만들어서 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해외 자료가 저희에게 막 엄청나게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레시피를 수의사에게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보증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마늘 으깨서 넣어줬다고 해서 심장사상충이 예방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만약에 내 지역에 천연 재료로 전문적으로 하는 수의사가 있다 하면은 찾아가서 정말 상담도 받아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선 흔히.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 있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약을 투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같은 맥락으로 외부 구충도 비슷해요. 특히나 이미 외부 구충 약들은 세다고 하는 그 피프로닐 성분이 들어간 약들도 제주도같이 엄청나게 벌레가 찐득이가 많은 곳에서는 효능을 많이 보지 못해요. 그럼 결국 제주도에서 만약 계피 스프레이만 쓴다 하면은 훨씬 더 얘기가 심각해지는 거죠. 실제로 피프로닐 성분을 써도 진드기가 달라붙는 정도로 진드기가 많은 지역인데 계피 스프레이만 썼다 하면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지역 특성상 진드기나 벌레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 수의사와 상담을 해서 뭐 모카라부터 진드기 약부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써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보장이 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도시에서 살거나 특정 지역에 따라서 진드기나 이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근처 지역의 수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서식하는 진드기들의 대부분이 바베시아 원충을 가지고 있는 진드기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조금만 찾아보면은 바베시아 원충에게 물려서 진짜 생사를 오간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바베시아 원충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외부 구충약은 심장사상충 약과는 달리 발랐다고 해서 완벽하게 99몇 %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 구충약은 어떤 방식으로 예방이 되는 거냐면 반려견 목덜미에 흔히 바르는 프론트라인 플러스 같은 거 발라주시면은 피프로닐 같은 약성분이 지방 분비선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가 축적을 하고 조금씩 한 달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계속 피부와 털을 피프로닐 성분으로 일정 양을 코팅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몸 전체로. 그렇게 되면은 진드기가 털 끝에 달라붙으면 그 피프로닐 성분 때문에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깊이 피부 가까이 와서 물 정도로 침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겉에 머리 부분이나 이렇게 두피 끝에 막 이렇게 털 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많이 보실 거예요. 도시 같은 경우에도 진드기를 제가 한 2번인가 3번인가 제가 살던 동네가 하도 잔디가 많고
닦지도 않고 살충제도 살포를 하지를 않아서 진드기가 많았어가지고 발견을 한 적이 있는데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진드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다 털끝에 매달려서 마비되어 있는 것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죽였었죠. 물에 내려버렸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람들이 흔히 외부 구충약을 바르면은 그게 찐드기가 물어야지만 드는 약이라고 뭐 헷갈려 하시는데 찐드기가 물었을 때 뭐 혈액에 있는 피프로닐 성분이 진드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지방 분비선에 피프로닐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계속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털에 붙기만 해도 진드기가 죽지는 않아도 적어도 마비는 되고 알을 까더라고 해도 알은 다 죽게 되는, 어쨌든 24시간 내로 모든 진드기와 유충, 알 등이 죽게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도 모든 진드기에게 100% 적용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외부 기생충은 내부 기생충보다 조금 더 효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실제 사용감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드기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 하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거의 반년 이상을 사셨어가지고 강아지 2마리를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그래 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계피 스프레이 이런 거는 뭐 거의 안 듣는다고 봐야 되고요. 강아지의 목에 그 세레스토 목걸이랑 그리고 외부 기생충 약이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작용을 해주셔야지 진드기에게 그나마 좀 방어가 많이 되는 편일 거예요. 네, 어쨌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외부 기생충 약 하나로도 괜찮을 거예요. 너무 잔디가 많은 곳만 가지 마시고 만약에라도 좀 짧은 잔디에 가신다 하면은 저처럼 아주 얇은 여름 메쉬 원단 같은 거 하나만 입혀주셔도 진드기가 달려붙는 게 훨씬 덜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에서 저희 부모님이 키웠던 2마리의 강아지 중에 한 마리의 강아지는 저희에게 유기견으로 입양이 되었던 아이예요. 근데 유기견 상태에서 발견 당시 이미 심장사상충이 어느 정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었어서 저희에게 오기 전에 구조자분과 임보자분이 이미 심장사상충 치료를 다 완료를 하시고 저희에게 입양을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갈 때마다 심장이 기형이라고 말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고는 있었어요. 심장이 이미 기형이라는 거. 그래서 심장사상충 약을, 예방약을 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담이 될까봐 걱정을 했었고 결국에는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의사분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심장사상충을 겪었던 그리고 완치했던 그 부작용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100%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100% 예방할 수 있는 약을 먹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심장사상충은 저희처럼 이렇게 습하고 모기가 엄청나게 많은 여름에는 강아지가 정말 너무 흔히 걸리는 병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겨울, 한겨울까지도 모기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살던 지역에서는 11월 중순까지도 제가 모기에 물렸었어요. 그것도 집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장사상충은 절대 강아지에게 걸리게 해서는 안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치가 된다고 한들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처럼 아픈 경험을 겪고 깨닫지 마시고 심장사상충은 꼭 먼저 예방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내부 외부 기생충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좀 이렇게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겪었던 게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인지 저는 심각성을 정말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흔히 내 강아지에게도 걸릴 수 있는 병인지 저는 피부로 느꼈거든요. 저는 절대 100% 예방하는 약이 있고 그리고 쫑아는 특별한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을 안 먹일 이유가 없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도 살충제 성분이라고 너무 놀라시거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특정 성분이 안 맞으면 꼭 하트가드가 아니어도 다른 성분으로 대체를 하셔서 다른 약을 먹이면 돼요. 그리고 부작용이 한 번 나타났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큰 독성이라서 진짜 심장사상충, 후유증처럼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극소수만이 약에 대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그럼에도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강아지들은 언제나 있을 거예요. 천연 기피제나 천연 약에도 부작용을 나타내는 사람은 있어요. 왜냐면 저도 홍삼 같은 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홍삼 먹으면 엄청나게 기운이 팔팔하고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홍삼을 먹으면 그날 알아 누워요. 한번 저도 홍삼이 좋다 그래서 아빠 따라서 먹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다는 성분과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많이 주면 독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 호두나 마늘 성분이 천연 기피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추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는 하트가드의 복제약이 하트캅이라고 있어요. 이건 저도 다른 글에서도 많이 접했었고 쫑아 예전에 담당하셨던 수의사분께서도 꼭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트캅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하트가드의 복제약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같은 효능을 지닐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동물에 한해서 만들어지는 복제약은 정확하게 임상실험이 다시 되어서 효능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하트캅을 먹어서 똑같은 하트가드를 먹었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한국에 한해서는 적어도 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의사분께서 하트캅을 꾸준히 매달 먹었던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트 검사를 했는데 이미 유충이 성충까지 자란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수의사분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견주분께서 매달 먹였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매달 먹였는데 하트캅이 똑같은 효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사분께서도 생각하시기에 하트캅이라는 복제약을 먹고 심장사상충에 걸려서 오는 강아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트캅은 좀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트가드를 그냥 해외 직구하셔서 먹이시면은 싸게 먹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금전적인 것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이 들수록 화장을 하기가 귀찮은지 몰라요. 아, 더웠어.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